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분갈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재료를 쓰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릉 온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새벽 온도가 25도 이하로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작은 양의 물을 주었는데도 다육이 얼굴이 많이 예뻐지고 있는데요. 특히 분갈이 하고 난 후에 물을 주었는데도 물을 빠르게 빨아들이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는 분갈이 시기가 됐구나 라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다육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항상 일기예보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육이 분갈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시작을 하거나 분갈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싶습니다. 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존 흙을 사용해도 될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육이 분갈이를 하다 보면 흙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작은 화분, 이렇게 중품 이상의 화분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대형 화분에 들어가 있는, 큰 화분에 들어가 있는 화분에는 많은 양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상토와 마사만 쓴다 그러면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야초와 같은 폴라이트나 S라이트와 같은 기본 재료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흙을 또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기존 흙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육이 분갈이 흙의 영양분이 최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양제를 주면서 다육이를 성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매해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흙은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육이가 죽어나가서 그 흙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쓰는 경우 꼭 문제가 생깁니다. 다육이 화분 속 뿌리와 접촉에 있는 흙 같은 경우는 많은 균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균이 당장은 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맞물려서 곰팡이병이 발생해서 결국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1년 단위로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끔 물음병이 아닌 그냥 다육이가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세균성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의해서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흙을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육이는 건강한 흙에 심어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흙이 아깝다고 그 흙을 사용을 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마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는 기존 흙을 사용했는데 건강하게 키우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겁니다. 저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흙은 아깝지만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다육이를 심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분을 변경시키면서 흙이 남는다 그러면 그 흙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4, 5개월 키웠던 다육이 흙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사입니다. 아마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마사를 이렇게 덮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마사로 마감을 합니다. 그럼 마사는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물음병이 오거나 응애가 왔던 그 마사는 버리십시오. 특히 물음병이 와가지고 다육이를 꺼낸 그 위에 마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사 아깝습니다. 그러나 마사 10kg에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마음 편하게 깨끗한 마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건강한 다육이를 분갈이를 할 때 남아있는 그 마사는
다시 모아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병이 와서 분갈이를 한 그 이후의 마사는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갈이 용토 재료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키핑동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서 환기가 잘 됩니다. 하우스 아니긴 하지만 계속 문을 열어두면 환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특히 가을부터는 10월 말까지는 거리대에서 키우지만 11월 이후부터는 베란다로 들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계속 열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줄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성장을 늦추고 물이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재료가 뭐냐면 마사와 S라이트, 그 다음에 산야초입니다. 산야초는 S라이트보다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토, 마사, 펄라이트로만 재료를 조합해서 분갈이 용토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사가 무겁기도 하고 마사에서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사 비율을 많이 줄여서 그 대체 재료로 S라이트나 펄라이트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마사에서 나쁜 성분이 나온다 그래도 그 양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장갑을 끼면서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양분이 많을수록 다육이는 예쁜 색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데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란다에 햇살이 부족하거나 바람이 잘 안 통하거나 그러면 뿌리가 무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키우려면 마사나 S라이트의 비율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사의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색도 예뻐지지만 다 뿌리가 썩지 않는,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도움이 됩니다. 단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주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물음병으로 죽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상토가 많이 들어가서 큰 성장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키운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S라이트나 산야초, 그 다음에 마사, 펄라이트와 같은 재료를 써서 물이 빠르게 빠지면서 다육이 뿌리가 건강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그쪽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육이를 오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토,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름 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 다육이 얼굴은 그만큼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다는 거. 베란다, 봄 베란다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을 베란다는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겨울처럼 이렇게 습하고 기온이 낮아서 곰팡이가 잘 발생을 하는, 그리고 뿌리가 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상토 비율을 25%를 넘지 않고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칼슘제나 종합영양제를 한 번씩 쳐주면 됩니다. 9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2-3주 지난 후에 칼슘제 정도 한 번 쳐주면 뿌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육이 분갈이의 다육이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환경에 맞게 분갈이 용토와 물 주기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지켜줘야 되는 거,
분갈이 흙은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고 뿌리는 기존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하고 새로 심어줘라. 기존 뿌리를 그대로 두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조금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자리를 잡는 시간이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갈이를 할 때 과감하게 뿌리를 정리를 해서 심어주라는 말씀. 뿌리를 정리를 하고 바로 물을 주지는 마십시오. 많은 뿌리를 제거를 했을 경우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은 2, 3일 후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심어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